A레벨 살아남기로 했는데 얼마나 좀 빡세게 공부를 했는지 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학생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A레벨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윤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조금 제 경험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 지원이랑 대학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다 보니까 할 얘기들이 조금 더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A레벨 전체적으로 또는 AS랑 A2가 어떤지 그리고 ASA2나 대학 지원, 그리고 대학 결정을 할 때 어떤 팁들을 가지면 좋은지, 그리고 예시들도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다 제 스토리인데. 네, 그리고 그거랑 이제 마지막에 한번 요점들만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요일 날 안 오신 분이 계신다면 저는 이제 UCL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1학년이고요. 저는 UCL에 오기 전에 옥스포드 인터내셔널 콜리지에서 GCSE랑 A레벨 총 3년을 공부를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A레벨에 대해서 이 세미나를 듣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년 동안 본인이 원하는 과목 또는 본인의 진로랑 관련된 과목 3개나 4개 정도로 공부하고, 거기에 더 얹어서 EPQ라고 해서 이제 그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논문 비슷하게 긴 에세이나 뭐 그런 거 조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엑스트라 과목이 있는데, 뭐 그런 걸 추가해서 듣는 경우도 있고요. 과목 수가 적은데 그래도 배우는 내용이 진짜 깊이 있어서 절대 만만하게 볼 과정은 아니에요. 이제 얘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AS학년에 딱 처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뒤에 뭐 GCSE를 하고 오신 분들이시라면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좀 확연히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좀 이제 몇몇 과목들이 특히 그렇거든요. 제 경우에는 이제 바이올로지가 좀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GCS에서 막 이것저것 그냥 뭐 생물 사람 배우고 뭐 하고 하다가 갑자기 AS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막 단백질과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세포들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좀 헤맸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반면에 이제 좀 GCS랑 비슷하게 나오는 과목들도 있어요. 그게 뭐 케미스트리 같은 건데 케미스트리는 AS 때는 좀 편하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A2 때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이때부터 좀 진로 틀을 확연하게 잡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하면은 거의 바꾸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AS 시작하시기 전에 좀 정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A레벨 자체가 자기 진로에 관련된 과목이다 보니까 중간에 바꾸려면, 그러니까 진로를 중간에 좀 크게 바꾸려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뭐, 내가 처음에는 뭐 메디슨을 간다 그랬다가, 뭐 나중에는 뭐 바이올로지컬 뭐 사이언스 이런 걸 바꾸면은 그런 거는 이제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과목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의대를 지망을 했다가 중간 AS 시작하고 한 달 뒤 정도쯤에 바꿨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컴공으로 바꾸게 됐는데 처음에 지금 과목 선택을 보시면은 매스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사이콜로지 이렇게 네 개를 선택을 했다가 이제 뭐 원장님께도 상의하고 이제 다른 컴퓨터공학과 분들이랑 또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그런 것도 얘기해 보고 부모님과도 설득하고 이런 게 한 달이 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진로를 컴퓨터공학과로 이제 보시면은 매스랑 케미스트리 빼고 그 두 과목은 이제 바뀌었고 거기다 이제 EPQ도 듣다 보니까 이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하게 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또 상의해야 되고, 허락을 또 받아야 되고, 시간표를 또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좀 많이 복잡했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아는 다른 친구는 그 친구도 의대에서 컴공으로 마찬가지로 바꿨는데, 그 친구는 조금 저보다 조금 더 늦게 변경을 해서 학교에서 추가 수업을 듣게 무조건 필수로 듣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어렵게 가시지 마시고 그냥 일찍이부터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깨닫고 결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AS 학년을 들어가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A2 학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지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다 똑같이 느끼기에 GCSE에서 AS 넘어가는 갭보다 AS에서 A2 넘어가는 갭이 확연하게 더 크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GCSE랑 AS는 다른 과정이니까 그게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AS에서는 몇몇 과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GCSE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좀 많아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제 A2는 갑자기 이제 진짜로 그 과목을 A레벨 시험까지 볼 애들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내용이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AS 때 네 과목 해서 뭐 A2 때도 네 과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한 과목 드랍해서 뭐 세 과목 정도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는 정말 거의 진짜 제 인생에서 시간이 제일 빠르게 가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 지원도 해야 되고, 동시에 입학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동시에 인터뷰 준비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학교 공부도 병행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진짜 저희끼리 막 애들 지원할 때 막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벌써 1월이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험이 두 달 남았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맨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시간이 좀 빨리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AS 학년 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그나마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있을 때라서 이때 외부 활동이나 스펙 같은 거, 그러니까 스펙이라고 하면 이제 본인 실력, 그러니까 그냥 스킬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봉사활동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본인이 관심 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컴퓨터공학 가면은 좀 코딩 언어 같은 거에 조금 보완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본다던가 어쨌든 간에 본인이 관심 있는 거에 좀 더 알아 있으면 좋고 인터뷰랑 이제 시험 준비를 이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 조금 어려운 시험들이기 때문에 막 나중에 가서 벼락치기로 하려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인터뷰도 꾸준히 계속 연습을 하면서 어, 말하는 실력이랑 이제 어떤 답변을 할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제가 다녔던 YC에서는 이때부터 엄청 이제 체계적으로 많이 준비를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학교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가시면 좋고, 이제 또 여기 이제 봉사활동, 스퍼커리큘러, 동아리 엑스트라커리큘러, 그러니까 스퍼커리큘러랑 엑스트라커리큘러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스퍼커리큘러는 이제 외부 활동, 학교 활동이 아니고 이제 다른 외부 단체에서 하는 활동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자기 진로랑 좀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의대를 지망하시는 분들이면 뭐 work experience 중에서 이제 NHS 병원에 가서 쉐도잉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슈퍼 커리큘러가 되겠고, 엑스트라 커리큘러는 뭐냐면 이제 외부에서 하는 거긴 한데, 이제 자기의 진로랑은 딱히 크게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에 있는 사진이 저는 학교 동아리 때, 저기 뭐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댄스랑 노래 동아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방금 저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 동아리 친구들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보통 앞에 두 개,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랑 스프 커리큘럼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뒤에는 딱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동아리를 또 이제 밑줄 쳐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A2 학년 때 이제 여러 가지 동아리 그 커미티, 그러니까 뭐 임원도 맡고, 동아리 회장도 맡고 그랬는데, 동아리 그 해 제대로 불러간 동아리가 한 두세 개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해 AS 학년들이 아무도 참여를 안 해가지고, 도대체 굴러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하진 못했는데 이제 어 동아리도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동아리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영국 외에 뭐 다른 해외 대학도 난 같이 생각하고 있다. 뭐 미국 대학 같은 데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엑스트라 커리큘러는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그러니까 영국 시스템 말고 미국이나 한국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 학생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재다능한 학생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있고요. 영국 대학도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좀 깨닫게 되시겠지만 공부 외에도 이제 저는 공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뭐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뭐 시간이 날 때 이런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하고 전 이런 걸 합니다 하는 학생들을 더 선호로 하지 막 무작정 저는 24시간 맨날 공부만 하고 24시간 맨날 코딩만 하고 이런 학생들을 막 선호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간에 학생들도 사람이니까 이제 어떻게 이 학교에 와서 얼마나 동아리에 가입을 할지, 소셜라이즈를 할지 이런 것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꽤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동아리는 이제 자기 진로 관련된 거는 이제 당연히 해야겠지만, 제가 또 따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public speaking, 그러니까 이제 뭐 디베이팅이나 뭐 사람들과 소통하는 동아리들이 있겠죠. 뭐 모의 유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대학 때까지 도움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인터뷰가 있는 학교를 준비하진 않았어서 인터뷰 프랩이나 이런 걸 하진 않았는데 이제 대학 와보시면은 아시게 될 텐데 생각보다 말을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발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거를 잘하는 게 좀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봄방학 때, 한 2주, 3주 뒤에 이제 시작하는 봄방학 때, 제가 이제 JP 모건이랑 팔란티어 그 스프링 인턴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턴십 스프링 위크가 있는데,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보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때 많이 했었던 퍼블릭 스피킹 스킬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 지금 따로 디베이팅 동아리나 뭐 이런 걸 하는 건 없지만 옛날부터 이제 A-레벨, AS 때부터 이제 좀 쌓아놨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돼서 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차피 발표를 해야 될 일도 많고 대학을 가면 어차피 사람들과 얘기해야 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어 AS 때부터 아니면 한국에 계실 때부터 퍼블릭 스피킹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니까, 네. 꼭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A2 때는 뭐 사실 팁이라고 할 만한 게 진짜 너무 바쁘게 지나가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이제 전략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일이 진짜 끊임없이 나오고 공부 난이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한 번에 확 점프가 뛰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 내용도 막, 이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하면서 또 이제 따로 또 공부 더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대학에 대한 준비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아마 진짜 계속 집거하실 거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실 텐데, AS 때 하는 활동들을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 이런 이미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동아리를 현실적으로 옛날에 있던 걸 다 끌고 가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면 본인이 옛날에부터 열정적으로 하던 거를 네, 이제 그런 선에서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계획을 딱딱딱 세우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목을 한 달 후에 바꾼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생물을 제가 좀 어려워했는데, 제가 GCS 때부터 좀 원장,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 날 의대를 했다가, 처음에 의대를 왔다가, GCSE 때 의대 하기 싫어서, 이제 원장님께 좀 법대를 하겠다 하다가, 이제 부모님 설득을 해서 다시 의대를 했다가, 이제 다시 컴공으로 바꾼 케이스인데, 제가 GCS 때부터 생물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또 그러시고, 저도 이제 그냥, 그래도 그냥 참고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계속 공부하고 했는데, AS 때 되니까는 생물이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 평생 할 자신이 없어서, 나 평생 이걸 못하겠다 해서 이제, 나는 수학이랑 이런 걸 좋아하니까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온 대답이 경제랑, 컴공이었는데, 둘 다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그러니까 컴공은 임페리얼 쪽을 봤었고 경제는 LSE 홈페이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뭘 배웠는지 보는데 어 컴공이 좀 더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다른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도 만나보고 이제 원장님과 상의해보고 제가 또 따로 알아보고 하면서 이제 컴퓨터 공학과가 좋아져서 그렇게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또 EPQ 주제는 뭘 정하셨나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지원을 잘 해주는지 물어보네요. 네. EPQ는 이제
보통은 본인 진로에 관련된 거를 많이 주제로 선정을 하거든요. 이제 자기소개서도 저는 이펙큐에 이런 거를 썼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뭘 했냐면 저는 AI 판사가 얼마나 윤리적일까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서 얼마나 잘 사용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주제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좀 AI랑 그러니까 그 도덕 그러니까 필로소피 이런 쪽으로 좀 관련된 쪽으로 했었고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지원을 이게, 이제 학생들을 톱 학교에 대해 보내는 그런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도 진짜 많이 해주시고, 뭐, 과목 모르면은 따로 서포트도 다 공짜로 듣게 해주시고, 선생님 분들도 애초에 다 좋은 분들로만 모셔와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엄청 꼼꼼하게 다 답변해 주시고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시험도 그렇고 그래서 음, 음, 학생들을 위한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YC는. 그래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볼까요? 네네.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대학 지원에 관련된 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인터뷰에서 자기가 왜 가고 싶은지, 이 과목을 왜 공부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학교를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제 그 이유랑 열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입학 시험을 가끔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거 점수가 살짝 낮은데 나는 그래도 3스타, 4스타 프리딕트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첫 번째 애초에 모든 친구들이 다 3스타, 4스타 프리딕트들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더 높은 경우로 그러니까 의대나 이런 좀 고학력 그런 코스를 지원하는 애들은 애초에 프리딕트 그레이드가 높은 경우가 많아서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애초에 보는 순서가 예상 점수랑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아예 입학 점수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입학 시험 점수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6회 점수가 일정 커트라인을 안 넘으면은 그냥 아예 그냥 거기서 바로 이제 리젝을 해버린다던가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입학 점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애초에 입학 시험을 못 보면 인터뷰까지도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과가 당연히 다 해당이 되지만 의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점수가 안 넘으면 바로 커트 이런 경우가 많아서 네, 입학 시험도 진짜 중요하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결정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순위가 높으면 명성이 그만큼이 당연히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의 퀄리티도 당연히 그만큼 높아지긴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래도 이름이나 순위만 보고 가지 말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를 좀 가르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마다 좀 가르치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게다가 이제 석사나 박사까지 본인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그 대학이 본인이 원하는 과에 뭐 연구를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그러니까 물론 석사를 다른 데서 하더라도 이제 석사를 그냥 연구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학사 때 연구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 석사 때 연구를 할 겁니다 이러면 사실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학사 때도 이제 연구할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고 교수진 또 어떤 사람들인지, 뭐그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지, 뭐 학생들이 졸업 후에 전망이 어떤지, 뭐 얼마나 취업이 잘 되는지, 뭐 어디를 많이 가는지, 그리고 학교나 과에 대한 후기도 많이 보고 가시는 게 좋고, 학교가 있는 환경을 좀 보시고 가는 것도 좋아요. 네, 그리고 뭐 런던에 있는 대학을 오신다면은 뭐 런던은 어떤 느낌인지 내가 런던에 있고 싶은지 어쨌든 간에 본인이 3년이나 4년 동안 계속 살아야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앞에 말씀드린 이제 순위만 보고 가지 말라는 사실 물론 이제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은 이제 당연히 조금 더 높은 거를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좀 비슷할 때 순위나 명성이 좀 비슷할 때 좀 많이 쓰일 수 있는 방법이고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물론 저는 임페리얼 지원하지 않았지만 이제 친구들이 임페리얼 다니는 모습들을 보고 좀 많이 느끼면서 좀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좀 예시를 들자면 컴퓨터공학과를 예시를 들자면 임페리얼 대 UCL이 있겠죠. 뭐 저희는 영화 숙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저희만 그럴 수도 있고 어 명성은 솔직히 임페리얼 좀 더 좋죠. 왜냐하면 이제 이공계 학교다 보니까 이과를 가고 싶으면 보통 임페리얼이 더 좋긴 해요.
근데 학교 자체가 임페리얼이 좀 이공계 학교고 조금 작다 보니까 뭐 폐쇄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어, 바쁜 일정 때문에도 있지만 뭐 동아리나 소셜 라이프 같은 게 좀 많진 않아요. 이제 보면 UCL은 뭐 거의 막 매 주마다 엄청 큰 이벤트가 있고 동아리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임페리얼은 조금 기회가 적은 편이 있고 위치도 이제 오시면 아시겠지만 런던 내에서 다른 학교들은 이제 조금 더 동쪽이나 센트럴 쪽에 있는데 임페리얼 혼자 서쪽에 있어서 연합 행사가 있을 때 또는 다른 학교를 가야 되는 일이 생길 때 조금 불편한 경우도 있고 학교 교육 과정이 진짜 진짜 어려운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할 일이 진짜 많고 어, 제가 UCL은 사실 할 일이 많은데 임페리얼은 진짜 조금 어나더 레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UCL은 학교 자체가 워낙에 엄청 큰 학교이기 때문에 네트워킹 기회나 네트워킹이라고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알아갈 기회, 그리고 다른 회사에 있는 분들을 알아갈 기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동아리 활동의 기회도 많아지고, 소셜 라이프,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고 이제 친해지고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져요. UCL 엔지니어링과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마이너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의 초이스가 좀 큰 편인데 본인 과에 관련된 것부터 관련이 안 된 뭐 오션 엔지니어링, 뭐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 이런 것도 뭐 엄청 많고 파이낸스도 있고 그런데 임페리얼은 지원할 때 이제 세부적으로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뭐 CS 플러스 AI, CS 플러스 파이낸스, 뭐 CS 플러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과에 들어가면 이제 마이너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리고 위치는 UCL이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솔직히 영국 전체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비교를 해 가시면서 그러니까 대학을 고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제 예시인데요. 이거는 진짜 대학 오기 직전까지도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사실 UC, 샌디에고, 미국에 있는 대학 갈라 그랬는데, 이제 대학 오기 직전에 UCL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의 과정이 있었는데, 샌디에고가 바다랑 인접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더 좋은 느낌이 있었고, 근데 교육 과정은 한국이랑 비슷해요. 전공 수업 듣고, 교양 듣고, 선택 과목 듣고, 그런 것들이 있고, 과는 이제 매스 플러스 CS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긴 한데, 수학 전공의 컴공 부전공의 느낌이 있었고, 제가 제일 결정적으로 바꾸게 된 이유가, CS 모듈 선택권이 있는데 우선권이 없어요. 뭐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던 건데, AI를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AI 과정들은 CS 학생들이 이미 다 자리를 가져가서 사실상 듣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영국은 반면에 이제 4년 동안 석사를 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영국 쪽에서는 영국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교육과정 자체가 본인 전공에 관련된 것만 듣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 그래서 퓨어 CS였고, 그리고 이제 미국 분위기보다 저는 영국 분위기가 좀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UCL로 바꾸게 된 계기가, 네, 그 계기였습니다. 총정리를 빠르게 해보자면, 2년 동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서 목표를 이뤄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2년을 꼭 보내야 되고요. 바쁘게 살 거기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컨디션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뭘 결정을 할 때 대학이 아니더라도 모든 요소를 꼭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고 싶은 대학이나 과에 대한 열정과 계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게 인터뷰랑 자기소개서에서 잘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입학 시험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